살아있는 사람 얼굴에서 죽었다고 믿었던 과거가 튀어나오는 순간이 있다면 딱 그날 회사 로비에서였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KBS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 앞으로의 전개를 제 마음대로 상상해서 풀어본 개인 예측 스토리인데요. 실제 방송이랑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냥 재미로 들어봐 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왜 수빈이랑 할머니 조옥래가 박성재 회사 로비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요즘 이수빈은 할머니 조옥래의 시니어 모델 활동을 정말 열심히 돕고 있었어요. 처음에 옥래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 나이에 무슨 사진을 찍어. 나는 그냥 동네 시장 가는 얼굴인데 뭘. 입으로는 손사래를 치셨는데요. 막상 스튜디오에만 올라가면 누구보다 신이 나서 포즈를 잡는 사람이 또 조옥래였어요. 수빈아, 이 사진은 언제쯤 나와? TV에도 비춰져. 할머니, 이건 광고 사진이라 온라인이랑 카탈로그에 나올 거예요. TV는요, 제가 어떻게든 한번 밀어 넣어 볼게요. 그렇게 웃으면서 지내던 어느 날, 수빈에게 꽤 큰 연락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박성재가 다니는 대기업에서 시니어도 편하게 신고 다닐 수 있는 기능성 신발을 새로 출시한다면서 실제 할머니와 손주 모델을 찾고 있다는 거였죠. 마케팅팀에서 여러 포트폴리오를 보다가 조옥래의 사진에서 눈이 딱 멈췄다고 했습니다. 이분 표정 너무 좋다. 실제 손주랑 같이 찍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말이 나오는 순간 담당자가 바로 수빈에게 전화했죠. 혹시 실제 손주분이랑 같이 촬영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죠. 제가 진짜 친손주예요. 할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수빈과 조옥래는 드디어 박성재가 있는 회사 로비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첫 촬영 날, 유리랑 대리석이 번쩍거리는 로비를 딱 보는 순간 조옥래 입에서 감탄이 쏟아졌어요. 야, 이 집은 진짜 부자 집이구나. 수빈아, 여기 회장이 너 오빠 친구 아버지 맞지? 네, 할머니. 여기 회장님이 성재 오빠 아버지 박진석 회장님이세요. TV에도 자주 나오는 데예요. 마케팅팀 실장이 로비까지 직접 나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조옥래 모델님이시죠? 그리고 따님 되세요? 아니에요, 손녀예요.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아, 수빈 씨. 오늘 촬영 콘셉트가 손주와 함께 나들이 나간 할머니라서 두 분 케미 기대하고 있어요. 분위기는 아주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촬영 준비를 하려고 복도 쪽으로 이동하던 그때였어요.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가운데에서 고급 수트를 입은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고성희였어요. 고성희는 늘 그렇듯 적당히 온화해 보이는 미소를 입가에 걸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허리를 꺾다시피 인사했죠. 이사장님, 곧 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요? 잠깐만요. 그때였습니다. 지나가던 조옥래와 걸어 나오던 고성희의 시선이 정면으로 딱 마주쳤습니다. 순간 누군가 숨을 멈춘 것 같은 정적이 로비에 내려앉았어요. 옥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수빈은 할머니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지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 어디 아파요? 조옥래는 반사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반면 고성희는 아주 짧은 진짜 눈 깜빡할 정도의 순간 동안만 표정이 흐트러졌어요. 어디서 본 듯한 얼굴, 설명 안 되는 불쾌감, 들키고 싶지 않은 과거를 누군가 건드린 느낌. 하지만 그 미세한 균열은 곧 사라졌고 고성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완벽한 사회적 미소를 다시 올렸습니다. 모델분들이신가 보네요. 오늘 촬영 잘 부탁드릴게요. 단정한 목소리로 한마디 남기고 고성희는 회의실 쪽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어요. 고성희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는데도 조옥래는 한참 동안 그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몇십 년 전으로 혼자 되감기를 당한 사람처럼요. 촬영 대기실에 들어와서도 그 상태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눈길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죠. 결국 수빈이 먼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어디 안 좋아요? 얼굴이 완전 하얘졌어요. 그제야 조옥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수빈아, 방금 그 여자, 이 회사 이사라고 했지?
네, 고성의 이사장님이요. 회장님 둘째 부인이시래요. 둘째 부인. 조옥래의 손등이 살짝 떨렸습니다. 할머니, 아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있다가 얘기하자. 지금은 머리가 정리가 안 된다. 그 상태로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카메라 앞에만 서면 얼굴은 또 잘 웃어졌어요. 사진작가가 원하는 표정, 동작, 포즈는 다 제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촬영이 끝나고 나자 조옥래 본인도 이걸 어떻게 맞췄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온통 머릿속은 아주 오래전 병원 복도의 공기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촬영을 마친 뒤 회사 한쪽 카페 자리에서 둘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수빈은 컵을 내려놓고 바로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말해줘요. 아까 그 이사장님 어디서 본 사람이에요? 조옥래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이름이 고성이? 네. 고성의 이사장님. 고성이. 조옥래는 혀끝으로 그 이름을 굴리면서 먼지 쌓인 서랍을 여는 사람처럼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허리 다쳐서 부산에 있는 재활병원에 다녔던 적 있거든.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야.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병원에 오래 누워있던 젊은 남자가 하나 있었어.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은 그냥 숨만 붙어있는 거다라고 했지. 의사들도 의식이 없다고 했고. 근데 숨은 분명히 쉬고 있었어. 식물인간 환자였던 거예요? 그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고 했어. 조옥래의 목소리가 점점 과거로 내려갔습니다. 그 남자 곁에 늘 아기 둘을 안고 서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 쌍둥이더라. 쌍둥이요? 응. 아들 하나, 딸 하나. 그 여자가 그 애들 엄마였고 내가 병원 자주 다니다 보니까 말동무처럼 자주 얘기를 나누게 됐어. 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근데요, 그 엄마가 오늘 로비에서 본 그 이사장님이랑 비슷했어요? 비슷한 정도가 아니야. 조옥래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눈에는 같은 사람이더라. 그냥 나이만 조금 더 먹은 얼굴.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병실 창가에 서서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보면서 그러더라. 조옥래는 손을 모으고 그때 들었던 말을 천천히 되살렸습니다. 이 사람 나 못 알아봐도 괜찮아요. 숨만 쉬어도 좋으니까 오래만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어. 수빈은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여자가 병원에 안 오더라. 쌍둥이도 같이. 그냥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 뒤로 나는 다시 본 적이 없어. 그 젊은 남자분은요? 그 쌍둥이 아빠. 내가 마지막으로 병원 나갔을 때까지는 살아있었어. 의식만 없었지. 죽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어. 잠깐 정적. 수빈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식물인간 상태의 아버지. 남편 곁을 지키던 엄마. 갑자기 끊긴 방문. 그리고 지금 재벌집 둘째 부인이 된 고성이. 할머니, 그 병원 정확히 어디였어요? 부산에 있던 재활 전문 병원이었어. 그리고 조옥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덧붙였습니다. 그 젊은 남자 어머니도 가끔 병원에 오셨거든. 어느 날 울면서 그러더라. 며느리가 아이들 데리고 도망간 것 같다고. 이 말에 수빈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예전에 부산 재활병원에 식물인간 상태였던 젊은 남자가 있었고 그 사람한테 매일 쌍둥이 데리고 오는 엄마가 있었는데 어느 날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할머니 눈에는 그 쌍둥이 엄마가 지금 이 회사 이사장님인 고성이랑 똑같이 보인다 이 말이죠. 나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 내 눈이 괜히 늙은 눈이 아니거든. 조옥래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최소한 내가 마지막으로 본 날까지는 살아있었어. 숨 쉬고 있었어. 수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또 다른 이름 하나가 떠올랐어요. 한우진. 그리고 지은호. 쌍둥이. 재벌집 막내. 재혼. 그럼 남편이 완전히 죽지도 않았는데 재혼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 수빈의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할머니, 이 얘기 성재 오빠한테 말해도 될까요? 조옥래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히 아무한테나 떠들지는 말고. 이 집안 문제면 그래도 그 아들한테 먼저 말하는 게 맞겠지. 다만 조심해서 얘기해라. 네. 제가 조심해서 말해볼게요. 며칠 뒤 회사 옥상에 있는 작은 테라스. 박성재는 바람 좀 쐬려고 나왔다가 난간 옆에서 폰만 만지작거리며 망설이는 수빈을 발견했습니다. 수빈아, 여기서 뭐해? 아, 성재 오빠 잠깐 통화하려고 나왔어요. 전화는 무슨? 바람 좀 쐬요. 여기 공기 좋다니까. 성재가 옆자리를 털썩 두드리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잠깐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광고 얘기가 나왔죠. 광고는 잘 돌아가고 있어? 네. 모델팀에서 할머니 사진 너무 좋다고 추가 컷도 찍자고 하셨어요. 역시 우리 옥내 할머니. 데뷔하자마자 고정 모델 되시겠는데. 둘이 웃었지만 수빈 얼굴에서는 자꾸 진지한 기색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성재가 눈치 못 챌 리가 없었죠. 무슨 일 있지? 광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수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막내 그러니까 우진 시아버지 있잖아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성재 눈빛이 살짝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얘기는 누가 했어?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아니에요. 회장님께 들은 건 하나도 없고요. 제 할머니께 들었어요. 조옥래 할머니. 뜻밖의 이름이 나오자 성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할머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수빈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숨김없이 꺼내 놓았습니다. 예전에 부산에 있는 재활병원에 다니셨대요. 그 병원에 식물인간 상태였던 젊은 남자가 있었고 매일 쌍둥이를 데리고 오는 젊은 엄마가 있었대요. 그 쌍둥이 엄마가. 수빈이 고성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성재 얼굴에서 혈색이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오늘 로비에서 봤던 고성의 이사장님이랑 너무 똑같다고. 사람을 착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그 여자가 어느 날부터 병원에 안 나왔고 쌍둥이도 같이 사라졌고 그 남자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까지는 살아있었다고 하셨어요. 의식은 없었지만 숨은 쉬고 있는 상태로요. 잠깐 침묵. 옥상 위로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성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얘기 다른 사람한테 한 적 있어? 아직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오빠가 처음이에요. 성재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알겠어. 이 이야기는 일단 우리 둘만 알고 있자. 당분간은. 다음 날 저녁 성재는 일부러 저녁 시간에 맞춰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오늘따라 박진석 회장 얼굴에는 유난히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아버지, 요즘 지사들에서 연락 많이 오시죠? 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 없으실 텐데. 그렇다. 너도 고생 많지. 그때 고성이가 옆에서 나긋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요즘 뉴스에서도 회장님 인터뷰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변에서 난리예요. 다들 회장님 같은 리더 없다고 존경한다고. 사람들 말은 원래 가볍다. 박진석은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표정에서는 피곤함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응. 그 우진이 친아버지 얘기 있잖아요. 밥숟가락이 잠깐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박진석의 시선이 조용히 아들 쪽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그냥 수빈이 할머니께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아버지가 더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옆에서 반찬을 집던 고성의 손이 아주 살짝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웃는 얼굴로 다시 음식을 떠서 접시에 올렸죠. 아니, 그 예전 얘기가 왜 또 나오니? 벌써 언제적 일인데. 여보, 잠깐. 박진석이 고성이를 조용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성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짧게 말했어요. 궁금하면 나중에 서재로 와라. 밥상머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고성이는 그 한마디에서 묘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또 그 사람 얘기를. 그러나 이 자리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죠.
그녀는 다시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를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성재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만 보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우진이 아버지는 오래전에 죽은 걸로 정리돼 있다. 사고 후유증으로. 장례도 다 치렀고. 근데요, 아버지 표정은 늘 애매하셨어요.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성재의 말에 박진석이 순간 눈을 피했습니다.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한 문장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남겼습니다. 성재 머릿속에는 수빈과 나눈 대화가 다시 떠올랐어요. 쌍둥이 엄마, 식물인간 남편, 사라진 가족. 그 후에 재벌집 둘째 부인이 된 고성이. 새어머니의 과거가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겠다. 성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분명히 아주 큰 돌 하나가 떨어져 자리 잡았어요. 한편 한우진을 응급실에서 병실로 옮긴 뒤 병원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해 보였습니다. 지은호 원래 이름 한유라는 복도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 건지 그냥 부서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은호야, 물 좀 마실래? 이지혁이 종이컵에 물을 따라 내밀었습니다. 은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컵을 바라보다가 겨우 손을 뻗었어요. 아, 네. 선배, 고마워요. 입술에 닿은 물은 분명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데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영 이상했습니다. 물이라기보다는 돌덩이를 삼키는 기분이었죠.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간 이식 수혜자가 한우진이다. 처음 친엄마인 고성의 입에서 간 이식 이야기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은호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어요. 말도 안 돼요. 저 사람한테는 평생 제 몸 한 조각도 주기 싫어요. 그게 진심이었거든요. 버리고 속이고 이용한 사람. 엄마라는 말도 붙이기 싫은 여자. 그런데 그 이식을 받아야 사는 환자가 학창시절 내내 은호를 웃게 해줬던 단 한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쌍둥이 오빠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한우진이라는 걸 알고 난 뒤부터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선배. 은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지혁은 복도 벽에 기대 서 있다가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 지금 너 상태로는 어떤 결정을 해도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높아. 근데요, 선배,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잖아요. 은호가 손에 쥔 진단서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 이식이라는 게 누가 기다려준다고 기다려주는 수술이 아니고 우진이 상태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거기까지만 말하고도 목이 꽉 막혔어요. 그 여자는요. 은호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옷소매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저한테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니면 얘는 죽는다. 엄마가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거다. 알고 보니까 그 얘기를 꺼내기 훨씬 전부터 저를 간 이식 공여자로 찍어놓고 접근했더라고요. 그 말을 떠올리자 다시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그 말이 자꾸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 간 좀 내놔.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대신 너는 평생 빚지고 살아. 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선배, 진짜 그렇게 들려요. 지혁은 그 말을 한참 동안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쉽게 위로나 훈수를 꺼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은호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만약 그 수혜자가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도망쳤을 것 같아요. 나 몰라요. 나 할 수 없어요. 이러고. 근데 하필 우진이에요. 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숲길에서, 찻길에서, 병실에서. 자신을 부르던 우진의 목소리가 동시에 떠올랐어요. 제가 제일 믿었던 친구였고 언제나 저를 유라라고 부르던 사람이고 알고 보니까 쌍둥이 오빠고 그런 사람이라서 그냥 모른 척하고 돌아서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선배, 저 너무 나쁜 사람 같아요. 해줄게라고도 못하고 절대 못한다고 못 박지도 못하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계산만 하고 있어요. 엄마가 이걸 알면 회사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성재 선배는 얼마나 힘들어질까,
우진이 살아났을 때 나한테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잤고요. 지혁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어요. 은호야.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간줘야지 이러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야. 내 몸 일부를 떼어내서 남을 살리는 건데 고민도 없이 결정한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감정 폭주야. 은호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두 개가 한꺼번에 섞여 있는 거야. 하나는 친구이자 쌍둥이 오빠인 우진이. 다른 하나는 널 버리고 또 이용하려는 고성이. 지혁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둘이 한 세트처럼 붙어 있으니까 어느 쪽을 보고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는 거지.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 우진이는 내 엄마가 아니야. 내 엄마가 한 짓 때문에 우진이까지 같이 죄인 취급당할 이유는 없어. 은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식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야. 반대로 절대 해주면 안 된다도 아니고. 넌 선택할 권리가 있어. 어떤 선택을 하든 적어도 내 의지로 결정해야 돼. 엄마가 시켜서 죄책감 때문에 누가 널 착한 사람이라고 불러줬으면 해서 그런 이유로만 선택하지 말자. 적어도 그건 내가 끝까지 옆에서 막아줄게. 은호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은 못했어요. 대신 옆에 앉은 지혁의 소매 끝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선배 오늘은 집에 가지 마세요. 저 혼자 여기 있으면 진짜 이상한 결론 내릴 것 같아요. 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원래 오늘 집에 갈 생각도 없었다. 우진이 상태도 같이 보고 내일 아침에 성재한테도 얘기해보자. 너 혼자 다 떠안고 가는 거 이제 그만하자. 네. 알겠어요. 오늘은 그냥 우진이 숨 쉬는 것만 보고 있을게요. 결정은 조금만 더 나중에 할래요. 그때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들어가서 얼굴 보셔도 됩니다. 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살짝 후들거렸지만 옆에서 지혁이 말없이 팔을 받쳐줬어요. 가자. 지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쌍둥이 오빠 얼굴 보러. 그 말에 은호는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웃었습니다. 복도 끝 병실 문 앞에 서면서 은호 마음속에 또 다른 문장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건 엄마 일이 아니라 우리 둘의 문제부터 시작해야 해. 엄마는 그 다음이다. 그리고 그 다짐이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화려한 날들의 시작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회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